아산 청소년 문화의 집에서 근무하고 있는 박은정 대리입니다. 그리고 저는 여기서 교육문화센터에서 10년 정도 근무를 했고 여기는 지금 9개월 정도 근무하고 있습니다. 담당하고 있는 업무는 창의적 체험활동이라고 하는 학교 네트워크, 전문직업교육, 그리고 청소년 인턴십, 그리고 자치구인 학생회장단 연합회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우선은 저는 그럼 아산 청소년 교육문화센터도 알아요? 네. 거기에 있는 건곡동에 있는 저는 이제 사실 거기에 입사를 해서 일을 했어요. 10년 정도 일을 하다가 올해 2월에 여기로 어떻게 보면 발령이 난 거죠. 재단화로 묶여 있으면서 여기 문화의 집, 여기 배방에 있는 문화의 집, 그리고 아산에 있는 건곡동에 있는 교육문화센터, 그리고 그 교육문화센터 안에 있는 사무국이라고 해서 3개의 기관이 아산 청소년 재단이라고 일컬어요. 그래서 사실 처음에 입사는 아청문이 아니었고 아청교였어요. 그래서 교육문화센터에서 이제 근무를 하다가 올해 2월에 여기 와서 이제 근무를 하고 있는 거라 문화의 집은 사실 2월부터 하면은 9개월 정도 된 거죠. 그래서 들어오게 된 계기가 뭐냐라고 물어보면 아청교의 계기로 따진다면 원래는 활동 쪽, 제 꿈이 활동 쪽이 아니라 학교는 상담교사가 되고 싶어서 교직이수를 했었어요. 그래서 이제 이런 진로, 거기가 비전스쿨이라고 예전에 어떤 그런 진로를 찾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지금은 일몰대 사업인데 그런 프로그램이 있어서 내가 뭐 홀랜드 검사도 배웠고 아이들 리더십 교육도 이런 걸 배웠으니까 내가 배운 걸 여기서 해봐야겠다라고 해서 아청교회에 입사를 했는데 제가 입사하고 1, 2년 후에 그게 없어졌나? 그래서 한해게 돌려보고 아마 없어졌던 사업인 것 같아요. 그래서 계기라기보다는 상담교사가 되고 싶어서 공부를 했다가 아청교에 입사하기 전에 학교로 면접을 보러 갔었어요. 고등학교 면접을 보러 갔는데 졸업하자마자 면접을 보니까 23살 정도였던 것 같은데 제가 면접을 보러 간 데가 고등학교 여상이었거든요. 여상이고 이제 고등학생들이니까 사실 고3이 19살인데 나랑 얘랑 그러니까 고3 애가 나한테 상담을 오면 나랑 4살 차이밖에 안 나. 근데 내가 4살 차이밖에 안 나는 내가 얘한테 과연 어떤 말을 해줄 수 있을까? 약간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그때 지금도 뭐 학교 폭력이 문제가 되지만 그때는 이제 또 항상 학교 폭력이 사실 매년 문제가 있겠지만 내 말로 상담을 공부하면 할수록 상담 공부한 친구들 있죠? 공부를 하면 할수록 내 말에 너무 큰 의미를 담을 수 있는 건데 내 말 한마디로 사실 아이가 뛰어내릴 수도 있고 내 손을 잡고 일어날 수도 있는 건데 내가 그 23살 때는 뭔가 용기가 없었던 것 같아요. 그 고3 친구들을 만나서 또는 그 고등학생 친구들을 만나서 내가 이 아이들의 뭔가 그런 것들을 다 안아줄 수 있을 만한 사람인가? 약간 이런 생각이 들면서 상담 공부를 했지만 나는 지금 못하겠다라는 좀 생각이 들어서 활동으로 들어오게 되면서 좀 더 이런 진로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공부를 대학교 때 많이 했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아청도 갔을 때 이쪽의 업무에 하고 싶어서 지원을 했던 것 같아요. 생각을 해보니 정리를 해보니까. 네. 채용 공고가 뜨면 서류를 쓰고 서류를 거의 3배수나 5배수 적어도 2배수를 뽑게 되면 면접을 보고 합격을 하는 건데 뭐 계속 말이 나오는 거는 NCS 검사, NCS 이런 직무 성적 평가를 할 거다 이런 것들이 지금 천안시 재단 같은 경우는 올해 생기면서 이제 NCS를 본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우리 재단도 아마 따라가려고 하는 건지 아니면 이제 이것도 하는 게 좋겠다는 어쨌든 그런 시험 본다는 말도 들리고는 있는데 아직 확정은 안 된 상황인 것 같아요. 그러면 특별한 능력이 있어서 베네핏이 되는 경우는 없는 건가요? 아마 근데 지금 워낙 블라인드 채용이어서 제가 알기로는 대학교가 어딘지 또는 이전 근무지가 어디였는지 쓰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러니까 뭐 어디에서 몇 년 근무 이런 거는 쓸 수 있는데 정확히 내가 여기서 일하다가 천안으로 이직을 한다고 했을 때 아산 청소년 문화집에서 뭐 13년도부터 몇 년 근무 이렇게만 어떻게까지 쓸 수 있다. 어쨌든 근무는 쓸 수 있지만 큰 내 이름이 들어가도 안 되고 학교 명칭이 들어가도 안 되고 기관 명칭 들어가도 안 되는 걸 알고 있어요. 왜냐면 이게 너무 학연 지원으로 사람을 뽑다 보니까 그런 것들이 있어서 근데 베네핏이라고 보면은 내가
정말 졸업해서 이쪽으로 갈 거다라고 생각해서 그 이제 대학교 기간 동안 하는 것들 있잖아요. 뭐 서포터즈를 한다든지 어울림마당이라고 알아요? 네, 어울림마당을 할 수 있는 그런 서포터즈로 내가 지원을 해서 그런 프로그램들을 같이 해본다던가 이런 것들이 당연히 자소서에 높기 마련이거든요. 내가 4년 동안 정말 청소년 기관에서 자원봉사도 많이 했고 제가 하는 프로그램에 만약에 쌤 보조교사 같이 해요 해서 보조교사로 같이 막 어디를 다니고 막 이렇게 하다 보면은 내 삶이 그냥 이런 청소년 수련 시절과 함께 하다 보면 자소서에 쓸 게 그 말밖에 없어. 그럼 당연히 이제 그런 것들이 녹아지다 보니 그 이제 면접관님들이 그걸 당연히 읽어보면은 얘는 되게 4년 동안 정말 청소년 학과에 있거나 아니면 사회복지 학과에 있으면서 졸업 후 이런 걸 하고 싶었구나라는 게 나오겠지. 그래서인 거지 사실 뭐 정말 나는 뭐 4년 동안 내가 여기 입사하려는 이유는 막 구주구장창 이렇게 쓰는 것보다 이 사람을 뽑았을 때 얼마나 우리의 기관한테 잘 적응해서 일할까. 바로 현장을 뛰어올 사람을 필요로 하는 거죠. 여기서 뭐 연구하고 학문 공부하는 사람을 뽑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친구들도 바로 졸업 후에 이런 기간 일을 하고 싶다라 하면은 당연히 학업도 해야겠지만 많은 기관들을 다니면서 체험을 많이 해보고 그러니까 내가 그 프로그램을 참여하는 사람으로 가라는 게 아니라 어울림마당에 이런 서포터즈들을 한다던가 우리는 어울림마당을 하지 않고 진로 놀이터라는 게 어울림마당과 같은 사업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마을 축제를 기획해서 한다든지 뭐 공연을 한다든지 이런 거에 서포터즈 같은 이런 것들이나 자원봉사 이런 걸 많이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이거 보고선 생각을 좀 했는데 이게 사업의 큰 카테고리는 진로진학, 방과후 아카데미, 지역사회 연계의 큰 카테고리는 세 개로 나눠지지만 이게 목적으로 두고 있는 대상도 전혀 다르고 소위 말하는 예산이 나오는 구조도 달라요. 진로진학 같은 경우는 이 안에 이제 진로에 관련된 다양한 사업을 진행하면서 청소년 인턴십, 뭐 모의 창업, 진로진학 상담실, 전문직업 교실, 진로 스케치라고 하는 교육문화 프로그램, 상습 프로그램 들어가는 거, 그리고 학교 네트워크라고 하는 창의적 체험 활동, 그리고 청소년 카페 운영하는 거, 마을 진로 놀이터라고 해서 이게 어울림마당처럼 운영하는 이런 프로그램들이 있는데 이런 진로진학 프로그램은 보조금으로 운영이 되는 거고 방과후 아카데미 같은 경우는 여성가족부에서 확정되어 있는 금액으로 진행을 하는 거고 지역사회 연계 사업 같은 경우도 보조금으로 진행이 되는 사업이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게 좀 그냥 참여율만 높은 사업이 뭐냐라고 물으면은 예산이 가장 많은 사업이 참여율이 가장 높죠. 예산이 많이 투입되기 때문에 그만큼 사업의 수가 많아지는 거고 프로그램이 많이 진행되다 보니까 가장 큰 거는 진로진학 지원 사업이 참여율, 사람들의 실적이 어디가 가장 많냐라고 물어본다면 진로진학 지원 사업이 사람의 수는 가장 많죠. 왜냐면 예산이 가장 크니까. 네. 문화의 집이 19년도 12월에 처음 개소를 하면서 여기는 진로 특화 시설로 지어진 시설이에요. 그래서 이따가 원하시면은 뭐 시설 라운징을 해드릴 수 있는데 그만큼 우리가 새로운 것들을 추가하기보다는 진로에 관련된 프로그램을 강화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왜냐하면 계속들 직업군은 변화하고 옛날에는 그 직업 검사하면은 공무원이 가장 1등 했던 지금은 유튜버가 가장 1등인 것처럼 직업의 이런 귀천을 떠나서 아이들이 원하는 것도 너무 다양하고 그러다 보니까 좀 더 다양한 직업 체험들을 아이들한테 제공할 수 있게 노력해야 될 거라고 생각해요. 사실 이거는 뭐 성인들도 비슷하겠지만 다 앉혀놓고 강연을 하는 프로그램보다는 직접 아이들 손을 만져보고 체험하고 이런 것들의 참여율이 가장 높죠. 그래서 아이들이 직접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학교 네트워크 같은 경우는 학교랑 연계해서 아이들이 수업 시간 일과의 교과과정 시간에 나와서 체험 프로그램을 하는 거니까 당연히 참여율이 높고 또는 아까 말한 진로 스케치 같은 교육문화 프로그램 같은 경우도 무료 프로그램이고 아이들이 와서 원하는 거를 선택하고 적게는 4주, 또 길게는 6주에서 7주 정도 아이들이 프로그램을 하는 거다 보니까 이런 것도 참여율이 높은 편이에요.
저희는 뭐 트레이드 마크나 캐릭터가 있진 않고 심볼이 따로 있어요. 그래서 이거 동그라미 세모를 보여주려고 제가 가지고 왔는데 이 모양의 마크가 있어서 이런 데도 보면은 이런 식으로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파란 색깔은 뭐 신뢰와 희망, 얘는 뭐 열정과 성장, 얘는 미래와 꿈 이런 의미들이 담겨 있다고 해요. 그래서 19년도에 재단화가 되면서 이런 심볼이 생겼죠. 근데 뭐 이런 거가 따로 있지는 않는 것 같아요. 트레이드 마크나 캐릭터 예전에 있었던 것 같아요. 사실 캐릭터는 잘 쓰지 않는 것 같아요. 그냥 로고 정도 이런 데서 이런 로고를 많이 받지 사실 캐릭터를 잘 쓰진 않거든요. 네. 청소년 사실 이 부분은 저는 여기 청소년 활동팀에서 활동 업무를 맡고 있는 거고 방과후 아카데미 같은 경우는 방과후 아카데미라는 어떻게 보면 다른 기관이에요. 그래서 이제 3층에 위치되어 있고 저희는 이쪽에 전혀 뭐 이렇게 하고 있질 않죠. 그래서 방과후 아카데미는 담당하는 선생님 3분이 따로 있고 연초에 모여서 1년을 끌고 가는 사업이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 교육을 준비하냐라고 하면 이건 여성가족부에서 어떻게 운영하라는 지침서가 있어요. 그래서 그 지침서대로 해야 되고, 그래서 뭐 교과 수업을 얼마나 해야 되고, 주말 활동 몇 번을 나가야 하며, 그 채점 항목이나 평가 항목들이 있어서 2년에 한 번씩 방과후 아카데미는 평가도 받고 점수를 받거든요. 그래서 그 안에 뭐 교과 내용 담아야 되고, 체육 활동도 담아야 되고, 아이들 수요를 파악해서 뭐 외부 활동으로 에버랜드를 갔다 오든지, 뭐 한국 미술촌에 갔다 오든지, 이런 식으로 그 활동 그게 있어요. 그래서 그거대로 아마 준비를 하고 계실 거예요. 왜냐면 평가를 받으셔야 되니까. 네. 네. 아청문에서 활동하는 그런 사업이 많은데 아까 전에 가장 선호하는 사업, 청소년들이 가장 선호하는 사업 중에서 진로 스케치를 하나 뽑으셨는데 진로 스케치에서 참여하는 이제 아이들의 연령대가 보통 어떻게 되고 그 아이들이랑 어떻게 모여서 진행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보면은 문화의 집 같은 경우는 안으로 들어가면 노래방 3개가 있고 뭐 포켓볼이 있고 탁구가 있고 보드게임 있고 이렇게 하니까 상설 이용하는 청소년들이 있죠. 근데 그 아이들 같은 경우는 연화초등학교도 곁에 있고 저쪽에 설화중이고 이게 설화고고 하니까 그런 아이들이 그냥 와서 놀고 가는 공간이기도 해요. 사실 그거는 연령을 불문하고 그냥 와서 놀고 가는 형태인 거고 프로그램 같은 경우 진로 스케치 중에 진로 스케치를 얘기한 거는 그거는 사실 아이들이 초등학교 4, 5, 6학년 또는 3, 4, 5, 6이 가장 많죠. 근데 이거는 사실 아이들이 선택을 해서 자기가 프로그램을 누른다기보다는 부모들이 하시는 거예요, 사실. 부모들이 로그인을 하고 부모들이 우리 아이는 뭐 베이킹 수업을 했으면 좋겠다. 그럼 베이킹을 신청하면 아이들은 사실 엄마의 스케줄에 맞게 따라오는 형태니까 그래서 연령대로 보면은 4, 5, 6에서 중학교 1, 2가 가장 많고 중학교 조금 고학년이 되고 고등학생들이 되면 학원이 많다 보니까 끝나고 이제 학원으로 많이들 가죠. 그리고 진로 스케치 같은 경우는 전문직업 교육하고 조금 달라서 원데이 클래스의 개념인 거죠. 그냥 오늘 만나서 오늘 뭐 마들렌 빵을 만들 거다 이렇게 하면 사실 초3부터 중학교 2학년 다양하게 섞여 있어도 돼요. 원데이 클래스고 선생님이 반죽 갖고 온 걸로 틀에 넣어서 붓기만 하면 되는 쉬운 수업이니까. 근데 뭐 전문직업 교육 같은 경우에는 아이들이 8주나 좀 더 회기수가 길고 정말 그 교육을 받아서 자격증을 따서 아이들이 직업 체험에 좀 더 깊게 들어가는 과정이다 보니까 이건 연령을 좀 더 좁게 잡죠. 뭐 초등학생들은 어려울 것 같으면 중3부터 대학교 청소년 연령이 만 24세까지 일컬으니까 24세까지 한다라든지 그런 식으로 이런 폭들을 그런 프로그램의 성격에 맞게 다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담당자가 생각했을 때, 이거는 그냥 쉽다. 아이들이 와서 그날 체험하고 그날 가져갈 수 있는 거니까 초등학교부터 쭉 크게 잡자. 이렇게 하면 크게 잡는 거고, 이거는 좀 더 세부적이고 아이들이 따라가기 어렵겠다. 왜냐면 그렇게 했는데 너무 넓게 되면 강사 선생님이 하나하나 다 가져도 너무 힘들거든요. 그럴 경우에는 좀 더 고학년들과 섬세한 걸 잘할 수 있는 이런 연령대의 아이들로 폭을 정하게 되는 것 같아요. 네. 사실 청소년 청소년들이 참여하고 있는 활동을 진행을 하면서 가장 뿌듯했던 경험이 있으신지 아니면 어떤 사업이었는지 알고 싶습니다.
이거는 이제 청소년 지도사 하면서 가장 많이 그 질문으로 듣는 부분인데, 사실 변화된 아이들의 모습을 보면 가장 뿌듯하죠. 이게 뭐 회기수가 긴 프로그램을 하면 1, 2학기 때는 뭐 잠만 자고 참여율도 낮았는데, 회기가 길어질수록 말수도 많아지고 참여율도 높고, 끝날 때 설문조사하면 뭐 너무 아쉬웠다고 하고, 이런 아이들이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체험하다가 고등학생이 되고 대학생이 됐는데 청소년학과에 갈래요, 이런 경우들이 나오고, 사실 이제 청소년 시설들을 많이 다니는 친구들 같은 경우는 다니면서 많이 청소년 지도사를 꿈꾸는 친구들이 많이 있으니까 그런 것들 보면서 이제 보람되다라고, 뿌듯하다 이렇게 느끼는 것 같아요. 했을 때 매일 똑같이 좌우명이 뭐야라고 하면 10번 물어 10번 똑같이 대답하지 못할 수도 있지만, 제가 생각하고 있는 거는 긍정적으로 살자가 가장 큰 것 같고, 긍정적으로 살았을 때 그러니까 어쨌든 우리의 직업 자체가 사람들을 계속 만나는 직업이잖아요. 청소년도 만나고, 또 청소년의 부모님도 만나고, 강사들도 만나고, 뭐 이 아이들과 뭘 하려면은 유관 기관의 담당자하고도 만나고, 사람들을 진짜 많이 만나는 직업이거든요. 그러니까 좀 긍정적으로 많이 소통하려고 하는 것 같고, 이 긍정적인 게 어쨌든 사람들을 만나면 흘러가기 마련이니까, 그래서 최대한 긍정적으로 살자, 긍정적으로 생각하자, 이렇게 좀 생각하며 살아왔던 것 같아요.